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예치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원예치료, 원예심리상담에 있어서 어떤 대상자와 상담자와의 관계, 또 원예를 매개로 한 어떤 이야기, 그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자 자신의 나와 자신과의 관계, 그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나와 또 다른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대상자와 상담, 치료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관계죠.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 관계가 바로 이 대상자와 상담자, 치료사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예를 매개로 한 공통 이슈로서의 관계, 즉 원예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 이 관계를 어떤 공통 이슈로 엮어서 이 상담의 관계 속에, 이 치료의 관계 속에 엮어 놓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성장을 전제로 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상담자로서 치료사로서 대상자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이 대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자각, 즉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도록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예 치료, 원예 심리상담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사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식에 대한 변화, 또 행동에 대한 변화, 자각을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와 또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소거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정서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대상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예치료, 원예심리상담사의 기본적인 관계는 먼저 자신에 대한 성찰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상자, 또 그 외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대상자나 타인들, 여러 타인들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념들, 아니면 습관들, 아니면 성격에 대한 거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상자의 성장에 대한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고, 대상자는 꼭 성장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삶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 또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이 대상자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예치료, 원예심리상담사와 대상자의 상호성장, 함께 성장해야 돼요. 대상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예치료의 관계 속에서 대상자와 또 우리 전문가 같이 상호적으로 함께 성장해요. 그러면 그러한 성장의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죠. 대상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원예치료에 관계된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원예치료 활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았지만은 대상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고 제가 회복이 되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본인들은 성장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나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예치료, 원예심리상담사는 그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적극적 개입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능력을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또 기꺼이 돌보려는 의지와 본보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예전에는 저도 강의하다가 이렇게 재료들 얘기하다가 이 재료가 어디 재료인지 보세요. 하면서 중국 하면 짝퉁 생각나죠.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다문화에 관계된 그러한 수업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표현들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요즘에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 또는 차별화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다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을 조금 다듬어 갈 줄 아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상담사로서 또 치료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책임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 선이 어디까지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예치료사, 원예심리상담사의 윤리적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스타일을 갖추는 거, 내 자신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게 원예 활동, 원예 치료, 또 원예 심리상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간 차이, 또 서로 다른 인간성에 대한 이해, 또 이념적인 거라든가 어떤 정치색 이런 것들도 때로는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종교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헐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종교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우리가 활동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잘 융통성 있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상담적 어떤 그 개입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